예, 이번 주는 아마 오늘 화면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야 아주 쟤들 딴 데 가서 오나? 그러니까요. 딴 데 가서 지금 촬영하고 있나 그런 느낌 가질 것 같은데 모르겠어. 지금 나도 이제 앉아만 있지 전체적으로 화면에 맞아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내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뭐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예쁘게요, 맞아요. 벽을 이렇게. 그냥 생으로 그냥 벽돌 그냥 쌓아놓은 그 상태 그대로 하더라고. 맞아요. 그게 천장도 유행이죠. 왜 막 천장도 그러잖아요. 그냥 뻥 뼈대 뚫린 게, 그대로 네. 있고 이제 그런 형태의 질감 좀 느껴지. 아 여기 실버페가 들어있네. 그러면 이거 실버페 말고 우리 이제 100만 되면 꽂을 때는 저 위쪽 어디를 만들 건가? 골드페가 오면 저기다 할 금패. 건가? 이렇게 해놓고 중간중간에 내 책도 꽂아놨는데 이거는 조금 불편해 내가. 근데 왜요? 근데 하여튼 저 질감은 있어 보여요, 그죠? 네, 좋아요. 홍 박사가 여성스럽고 잘 보니까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좀 약간 센스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뒤에 저 라이트 형제가 타던 그 찌그러진 깡통 비행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네. 물론 전체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넓게 텄어요. 넓어졌어요, 맞아요. 텄고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간방 같은 데서 방송을 했어요. 조그만하게. 네. 그 독방 같은 데서 우리가 했거든요. 둘이 앉아가지고 맞아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홍 박사 쓰러질 뻔했잖아요. 산소가 안 돌아갔고.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제 하다가 갑자기 지금 우리가 호텔에서 하는 건 느낌 들어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저 오늘 와서. 박 PD가 돈 좀 들였다는 느낌이 드는데 역시 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회에서는 이 다음번에 100만 되면 우리 아마 벽 전체가 뭐 금태 두른 데다가 금태 그냥 그런 데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해주실 거죠? 하여튼 아니 나 이거 이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이런 게 다 바뀔 줄 알았으면 오늘 기념으로 아니에요, 교수님. 뒤에 나무랑 너무 교수님 오늘 의상이랑 잘 어울리세요. 좀 편안하게 입고 와서 좀 하고 있는데 한 주 잘 지냈죠? 네. 2주지 2주. 2주. 홍 박사는 2주야. 네. 저번 주에 속칭 말하는 연불리라는 사람하고 제가 방송을 했어요. 연불리는. 글쎄 그 분리가 무슨 아무 생각해도 이미지 부합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래도 뭐 절대 다수의 구독자님들이 불리라고 부르니까 불리불린지 러블리. 불링불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수님은 제주도 잘 다녀오셨어요? 제주도 가서 이틀 동안 그 좋은 그 천혜 관광 도시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탁구 만지고 그래도 바람 잘 쐬고 왔습니다. 오늘 이슈는 요즘 이슈는 이거 미성년자 18살짜리들이 아주 압권이에요. 압권. 이거 나라 어떻게 될지 이거 큰일 났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이슈 좀 보면 네. 요 나쁜 놈들 근데 구형이라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강남 그 한복판에서 납치 네. 그다음에 살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또 암매장했던 4인조 그렇죠. 부부도 거기 껴 있었잖아요. 예, 보면. 이경우. 예, 이경우가 주범이고. 네. 이경우가 주범이고 이제 공범 황대한이 이거 다 이름 알려주고 공개된 거니까요. 어차피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범죄자공 제공했던 부부가 있었잖아요. 네. 유상원 부부, 황은희 부부. 예, 이 두 부부. 이 4명. 그러니까 주범이었던 이경우하고 황대한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범죄자금 죽여달라고 부부. 제공했던 유상원, 황은희 부부 이 4사람한테 네. 검찰이 사형 구형했어요. 사형 구형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공범이 연지호 있었잖아요. 네, 한 명 더 있었죠. 30살짜리. 네. 걔는 무기징역 구형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경우 부인이 간호사인데 약 줬잖아요. 약 준 거로 해갖고 징역 5년 구형했고요. 예. 황대한이가 또 지가 사람 하나 이모 씨라고 끌어들였잖아요. 네, 그때. 네, 네. 그 끌어들인 사람 이제 동선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해줬잖아요. 예, 정보 그 걔한테는 징역 7년 구형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중형이 다 구형이 됐어요. 그렇네요. 4명은 사형 구형, 예. 1명은 무기징역, 또 1명은 징역 7년, 예. 또 1명은 징역 5년, 5년.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물론 네. 뭐 이렇게 안 떨어질 겁니다. 구형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 수사기관에서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요? 범행 전혀 얘들 뉘우치지 않고요. 네. 수사기관을 거꾸로 비난한대. 비난. 비난할 게 자기들 뭐가 엮었다. 있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서 살해 의도가 없다고 재판 내내 약이 세가지고 죽을 줄 몰랐다. 참. 뭐 이런 식으로 그 변명으로 일관했다. 네.
저 제공한 약품의 양이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닌 걸로 봐서 이거 우리는 살해의 고의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요. 아니 사람을 그 새벽에 혼자 있는 여성을 그렇게 납치를 해갖고 약물을 주입을 해서 어디 저 으슥한 곳에 데리고 가서 계속 차 태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예상을 못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제 3월 29일 날 밤 11시 46분경에 우리 충격받았잖아요. 네. CCTV 때문에. 역삼동 그 아파트 바로 앞에 대로변에서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강제로 질질 끌고 와서 CCTV 다 있는 데서 그냥 그 싣고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 먹이고 대청댐 인근에 있는데도 안 매장했잖아요. 네. 이거 때문에 그 충격을 엄청 받았었는데 하나같이 반성을 안 하나 봐요. 아유, 참. 그래서 이제 뭐 구형을 이렇게 세게 때린 것 같은데. 네. 글쎄 뭐 아무래도 뭐 형량이야 조금 재판부에서 깎이겠지만.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이 이렇게 세다면 얘들 최하 지금 그 약품을 제공한 그 아내. 이 경우 아내도 징역 5년 구형했거든요. 예. 이건 집행유예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집행유예 5년 이상 구형했다는 얘기는 집행유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구형 자체가. 네네. 그러면 적어도 실형은 받을 거예요, 얘들은. 그렇죠. 최소 실형은 무조건 다 받을 거고 이제 다만 뭐 어차피 사형 선고를 안 할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무기로 떨어져 가지고 아마 뭐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와,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사형 구형을 받은 사람이 4명이잖아요. 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에 직접 가담한 사람이 2명, 이경우 항대안이고 이 부분 이제 돈을 제공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4명한테 다 똑같이 무기징역 내려질까요? 전 그게 좀 잘 모르겠어요. 안 떠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안 떠질 것 같아요. 실행한 예. 그 실행범들한테는 무기가 떨어질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7천만 원씩 주면서 더 죽여달라고 나쁘죠. 시킨 사람 더 나쁘거든요. 예. 이 부부가. 맞아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같이 무기 가는 게 맞는데 예. 통상 또 부부고요. 그러게요. 부부 둘 다 무기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로 살해를 실행한 사람들한테는 무기가 떨어질 것 조금 같은 더, 느낌이고 예. 교사한 것도 원래 교사범도 저 똑같이, 정범에 예. 똑같이 정범의 처벌하니까요. 형에 똑같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작이 돼요. 그러니까요. 직접 실행이 안 했다 해서. 예. 그래서 걔들한테는 무기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그래도 뭐 지켜봐야 될 것 저는 제 같아요. 생각은 징역 25년, 30년만 떨어져도 무기하고 별반 차이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아이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구형이 그래도 아주 세게 떨어졌다. 네. 저는 이거 예상 밖이에요. 저도요. 예, 예상 밖에 그 사형까지 구형하고 예. 이런 걸로 봐서는 검찰의 기류가 읽혀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최근에 그렇죠. 범죄를 바라보는 검찰의 그 어떤 시각은 네. 구형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검찰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한민국 그 이 사회의 어떤 범죄의 양상, 범죄 현상에 대해서 네.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발현되는 거는 네. 공소장을 통한 구형입니다. 예. 그 구형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기조로 바뀐 거를 시사하고는 있어요. 예, 맞아요. 사실 사형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 좀 약간의 뭐 이제 속된 말로 칼을 빼들었다 그러는데 칼 빼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공소장으로 기소하면서 칼 빼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소할 때 칼을 써야 돼요. 그렇죠. 예. 수사하는데 수사할 칼 때 써가지고 말고. 저 날날 이 빠지게 하지 말고. 예. 과정에서 그 쨍쨍쨍 하고 칼끼리 부딪혀서 이게 칼날 상하는 것보다 기소할 때. 아주 잘 갈고 있다가 한 방 때릴 때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죠. 저는 그쵸?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선진국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수사 네. 기소 수사하고 기소 기소. 명백히 분리돼 있으니까 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절대로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 기관에서 다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세월이 가면 바뀔 예. 겁니다. 이거요, 이거 교수님. 이것 때문에 확 받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가 이거 그동안 정말 방송 제가 사건으로 한 3년 남짓 하면서 이런- 미성년자 관련된 거 수도 없이 해왔는데 바뀌는 게 없어. 아, 맞아요. 뭐 잠깐 저희가 떠든다고 반짝. 그래서 바뀔 것도 아니지만 요게 16살짜리예요. 아이고. 논산경찰서에서 네. 사건 했어요. 네. 그럼 논산관내라는 얘기잖아. 네. 3일입니다. 지난 3일 날 예. 16살 먹은 중학생 놈이 윤군. 중학생이에요. 네, 교수님. 중학생입니다. 16살짜리가 예. 논산 시내에서 이제 아마 40대 여성이 한잔 했나 봐요.
그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오토바이 태워다 준다. 예. 그러면서 타라고 하니까 이 그 술 취한 그 여성 40대 여성이 예. 그 순간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야. 딱 지인이라고.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오토바이 웅 와가지고 파이버까지 뒤집어 쓴 놈이 탁 서가지고 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하니까 나 아는 사람이 했는가 보다. 시골이잖아 또.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착각하고 오토바이 딱 탄 거야. 그 오토바이 타는 순간 달리면 못 뛰어내리잖아. 그럼요. 그것도 일종의 감금이 돼 버리는 거야. 맞아요. 뭐 벗어날 수 없게 벗어날 하니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로 갔냐면 예. 논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 갔어요. 당연히 밤늦은 시간에 그 초등학교는 텅텅 뵀지. 그죠. 새벽 2시니까요. 예. 예. 거기에 가가지고 이 40대 여성 지 엄마 같은 사람한테 눈 감어 옷 벗어. 참. 이거 열받아가지고 말하기도 좀 그래. 그리고 그냥 뭐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목 조르고 때리고 성폭행하고 예, 엽기적인 행동하고 엽기적인 그런 행동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경고 준 게 예. 나한테 당한 거 신고하면 네 딸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또래겠지 또래. 그 정도 됐겠죠. 그죠? 40대면. 네 딸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야. 이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런 싸가지가 이거 가능성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진짜 기가 막힌데 애초에 범행을 한 것도 범행을 하면서 또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갖고 이렇게 협박까지 한 거 아니에요. 촬영했대요 휴대전화로. 어디를 촬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눈 감고 옷 벗기고 다 했으면 그거 다 찍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어디서 배워 처먹은 거냐고. 나이 16살밖에 안 처먹은 새끼가. 1시간 이상 범행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그 라스트 정리가 네네. 뭐냐면 네. 신고 못하게 하려고 이제 휴대전화 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지품인데 뭐 보나마나 돈이죠 뭐. 그렇죠. 가방 뭐 지갑. 가방이나 지갑이나 네. 그거 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그 초등학교 그 CCTV에 예. 그 범행 현장 고스란히 찍혀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뭐 이제 다 애니까. 찍혔어요. 예. 응? 아유. 저희 당일날 이제 경찰이 신고해가지고 당일날 뭐 논산 시내에서 바로 붙잡혔지 뭐. 이거. 그렇죠. 뭐 다 이거 얼굴 다 나오는데 찍혔으니까요. 뭐.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 얘가 교수님 이게 이제 우연히 여성이 타겟이 된 건데 아마 누구라도 한 명 걸렸으면 다른 아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피해를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면서 이 피해자를 물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비틀비틀 여성이 걸어가니까 그냥 태워줄게 타요 하니까 타는 순간 왁 달리면 못 뛰어내린다고. 그럼요. 끌어안고 있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떨어지면. 작정. 근데 얘가 그 오토바이도 훔친 거래. 그렇겠죠. 얘가 무면 오고 또 16살이니까. 아유 참. 이거 지금 이 여성 아마 엄청나게 심각한 트라우마 겪고. 그럼요. 이 여성분 그럴 것 네. 같아요. 자식 같은 놈한테 갖은 모욕과 수치스러운 일을 다 당한 거 아니에요. 아유. 이 새끼 혐의는 뭐 당연히 일단은 강도강간은 뭐 그렇죠. 돈 뺏어갔으니까. 성폭력 특례법상의 강도강간 딱 들어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내리려고 그러는데 못 내리겠으면 강금죄도 형성될 수 있고. 그렇죠. 16살이니까 14세 이상이니까 정식으로 입건돼서 구속은 될 겁니다. 100% 예. 구속되는데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19세 이하잖아요.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얘 실형이 얼마나 나오겠냐. 그냥 소년법으로 처리될 거 아니에요. 장기형, 장기 이제 부정기형으로 줄 거 예, 아니야. 장단기형 주겠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살겠냐고. 많이 살아요. 5년 미만인데. 그럴 것 같죠. 야 이거 정말 속상한 일이고. 얘가 지금 이렇게 얼마나 뉘우칠까가 참 걱정이 돼요. 요놈이 이게 처음일까요? 저는 그 여죄 수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 그죠? 이 정도 하면 이수법이면 얘 이거 처음 해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최소한 뭐 이렇게 납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싫다고 하는 여성 대상으로 분명히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내가 생각할 때 여죄 수사를 좀 꼼꼼하게 논산경찰서에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너무 충격적이죠. 16살짜리 중학교 3학년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엄마 같은 사람 말이야. 아유 참.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16살짜리 사건 이거 대표적으로 먼저 소개하잖아요. 네. 16살짜리 사건이 몇 개 더 있어요 지금. 맞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예. 이제 결국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이제 부모가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못 붙였거나 아니면 나중에 붙이려고 지금 초기 단계니까 재판 넘어갔을 때 재판 넘어갔을 때 붙이려고 뭐 기다리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무지하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뭐 1,000만 원을 뭐 저 16살짜리가 있어서 줄 건 아니니까. 부모가 제시한 거라는 얘기야. 그럼 부모가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정도면 결국 변호사 살 거예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 형편이 여력이 된다는 뜻이거든. 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고 뭐 1억이고가 뭐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요. 내 자식 같은 놈의 새끼한테 얼마나 이건 거의 수모지. 야, 눈 감고 옷 벗어. 그리고 사진 찍었잖아요. 저 중요부위 같은 데 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교수님 진짜 이 당시에 술에 취했던 것도 아니래요. 아니요. 마약도 아니고 보니까 요즘에 하도 청소년 마약을 얘기하는 것도 웃깁니다만은 약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죠. 맨정신에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따져봐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16살인데 요 정도 되면 얘 심리조사 같은 거 좀 심리 분석 이런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뭐 그러니까 물론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얘는 지금 반사회성이 아주 심각한 정도로 정상 범위를 넘어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 여자 있을 겁니다.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이거 초범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제 경험상 절대 이건 초범 아니에요. 이와 유사한 범죄가 그동안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적어도 또래 여중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피해 신고를 못 해가지고 안 들어온 게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오토바이 그 또래 애들 여중생들 태워가지고 이거하고 유사한 행위를 학교로 바로 갔어요. 장소 선정하는 거에서부터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이동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옷 벗기고 찍고 이런 일련의 과정 등등이 경험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전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가 이 초범의 처음 범죄에 이렇게 대범한 내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어찌됐건 피해자가 술을 한 잔 먹었더라도 얘 16살짜리가 그 40대 여성을 상대로 좀 버거운 입장이에요. 그렇죠. 체격이든 뭐. 네, 버거운 입장이에요. 이 버거운 입장인데도 얘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 전에 많은 어떤 그 노하우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해본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좀 대상이 좀 강해졌어도 이제는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생긴 거예요, 이놈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중생이나 다른 그 학생들이 얘한테 이런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건 당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맞아요. 이거 경찰이 조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강간 범죄 분명히 여지에 있을 거고요. 있을 그리고 또 오토바이를 이용한 뭐 절취나 강절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이거 절대 이거 초범 아니에요. 초범 절대 아니죠. 초범일 수가 없어요. 초범 이거 절대 아니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버겁거든요. 40대 여성은. 그렇죠. 16살짜리가 지 또래 정도 하던 짓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상대가 저 버거워진 상대 나이 많은 40대 여성도 그냥 자신 있게 달라붙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예행 연습이 있었을 개연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맞아요. 이거는 논산경찰서에서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신고 안 한 또래끼리 신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암수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주변 수사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요번 기회에 얘 같은 애는 더 이상 어떤 강도 강간 살인범 기계되지 않게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만약에 이제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 분명히 그 사전에 있었을 거고 얘가 지금 범죄 패턴이 점차 진화된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도 강간에서 만약에 여성이 자기 마음대로 안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더한 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케이스예요. 잘못하면 살인기계 된다니까요. 어쩌다 한 번 있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중에 0. 몇몇 프로 중에 한 놈이 그런 놈이 생기면 대량 그렇죠. 피해자가 양산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이런 애들 관리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논산서에서 이거 사명감 갖고 좀 진짜 꼼꼼하게 살펴보고 얘하고 어울렸던 청소년들, 여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피해 여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안 고쳐놓으면 우리 사회에 얘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장 처리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막 떠들 때는 하고 붙어가지고 하는 척하다가 관심이 좀 떨어지면 또 그냥 법안 놔두고 그냥 땅 유야무야 따짓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자동 폐기돼 버리고
맞아요. 이거 지금 소년법 관련돼서는 이거 심각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소년법에 맞아요. 대해서 예. 수도 없이 얘기하고 지금 뭐 14살에서 12살로 줄인다고 하다가 법무부에서 하도 다른 데서 반대하니까 13살로 바꿨는데 그것 예.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짜증나고 이거 말이야 진짜. 다음 사건도 짜증나요, 교수님. 이거 이 사건은 특히 우리 홍 박사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네. 의붓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예. 무려 얼마 동안 그 상습적으로 계부가 성폭행을 했냐면 예. 13년이에요. 그럼 12살부터 13년이면 25살이 된 거지 거의. 네. 야, 이게 아마 이 피해자 의붓딸이 12살일 때가 이제 2008년도래요. 네. 그때 12살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3년 동안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계부가 예. 성폭행 횟수만 수천 번에 달한대요. 기가 막히죠. 이제 이게 아마 어려서부터 이제 완전히 아버지로서 군림하면서 꽉 눌러놓고 네.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 한 것 같습니다. 글루밍이나 뭐 네, 이제 그루밍. 그루밍, 네. 길들이기,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네. 어느 날 이제 가족 전체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중간에요. 있잖아. 네, 이민을 네. 갔어. 네. 근데 이민을 가가지고 2015년도에 이제 이 그 피해자가 네. 한국에 귀국을 일시적으로 귀국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2008년도에 12살이었을 때부터 계속 그 글루밍 당하다가. 당하고 그게 성폭행 계부가 하는 짓이 네. 나한테 범행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네. 뉴질랜드까지 가서도 계속 당하고 있었던 거야. 네네네. 그러다가 2015년도에 7년 뒤네요. 네. 7년 뒤면은 12살에 7년 뒤면 19 19살이네. 19, 예. 19살 때 이 여성이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 있는 지인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 자기 그 아버지 계부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나한테 해. 네, 네. 그러니까 그 아마 지인이 너 그거 그 성폭행이야. 그냥 응. 성추행이 성폭행이야.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것 같아. 예. 그때 이제 이 그 딸도 19살 딸도 그렇구나. 내가 이게 12살부터 아버지한테 추행당해온 거구나 이게. 교수님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간혹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피해자가 바보 아닌데 저럴 수 있어 막 이런 나올 거야 지금 응. 내 얘기 듣고 사람들이. 이런 이제 사건에서 모호하게 뭐 그루밍을 굉장히 많이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전형적인 그루밍이에요, 교수님. 이게 인식도 못한 거죠. 그 전에까지는 인식도 못한 거예요. 인식도 그러니까. 못한 거야 이거 19살 될 네,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19살 전까지는 이게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물론 뭐 그 가정에 조금 뭐 접촉이 조금 불쾌하거나 그런 거를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게 잘못된 행동이다라고를 생각을 못하게 완전히 심리적인 굴복 상태에 놓고 있다가 뭐 어떤 결정적인 사건, 우연한 계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당해왔던 게 잘못된 거였구나 하고 인식을 하지. 그게 딱 그루밍이에요, 교수님. 지금 이게 전형적인 그루밍이야.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 12살 때부터 계속 당했어. 그리고 저 뉴질랜드까지 가서도 그냥 계속 당했어. 네. 그래 19살에 갖고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해서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계부가 의붓아빠가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너 그거 성폭행 당하는 거야 하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정말이야 내가 성폭행해 이게 지금 예. 우리 저 의붓아빠가 나한테 한 게 그럼 그동안 나는 그냥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완벽한 그루밍인 거예요. 교수님.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말이 돼? 말도 안 되지. 19살짜리가 그것도 그거 몰랐다는 몰라. 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전형적인 그루밍 당하는 이게 거지. 딱 이게. 그러니까 사실 간혹 그런 상태 있거든요. 내가 사실은 다 알고 있고 이게 피해인 거 알고 너무너무 싫고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건상. 계속 당해왔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 심리적인 굴복 상태나 억압 상태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인식도. 완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정말 명명백백하게 그루밍이다라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맞죠? 예, 맞죠? 요게 딱 그루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는 아마 인식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지인 만나기 전에는. 아빠랑 딸들은 다 그렇게 하나 그런 줄 봐. 알았던 아빠가 내가 예쁘니까 이렇게 하나 봐. 물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루밍을 했겠죠. 그런 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돌아갔어요. 예. 가가지고 뉴질랜드 경찰에 바로 고소해버린 거예요. 해야죠. 이거는 예. 내가 다 한 거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네네. 신고를 하니까 그 의붓아빠 이놈은 바로 한국으로 또 도망가 버렸어. 아이고 지금 그러니까 뉴질랜드 경찰관들이 보니까 이거 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도주. 예. 그 수사가 일단 중단된 거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6월달에 예. 이 피해자가 한국에 와서. 도망간 거 알 거 아니야. 예. 한국에 와가지고 서초 경찰서에 고소장 내버린 거야. 그래요. 맞아요. 한국 경찰한테 예.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서초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물증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증이라고 해야지 진술밖에는 없겠죠. 이게 좀 어려워 이게. 너무 또 과거 사건부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좀 증거 확보하는 게 좀 애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뉴질랜드에서도 어떤 혐의로 그 수사가 개시됐으니까 한국에서 피의자를 지금 확보했잖아요. 네네. 그럼 뉴질랜드에서 조사했던 고소장 접수 사건을 우리 일로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이 뉴질랜드에서 사건이니까. 발생했던 사건을 그걸 또 일로 보내줘야 되니까 인터폴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뉴질랜드 경찰 수사 기록까지 합쳐가지고 네. 서초서에서 아마 이 처리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지금 충남 천안에서 체포가 됐고 일단은 구속은 됐어요. 네. 구속은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문제는 이거 입증이 문제예요. 입증이 12살부터 지금 현재까지니까 그렇죠. 나이가 좀 25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됐죠. 그러면 이 나이 될 때까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입증해? 일기 같은 거 써는 게 있으면 좀 유용하거든요. 예. 일기, 메모, SNS에 뭐 누구한테 하소연한 거, 네.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자료라도 좀 있으면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런 거마저도 없으면 가해자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나는 딸이라고 애정 표현한 거라고 그러고 피해자는 당했다고 그러면 애매하게 이거 이게 의심스러울 때는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피고인의 이득이 이익으로. 되는 쪽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교수님, 걱정돼 이거. 아마 제가 예상컨대 2015년에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자료 예. 있을까요? 그 이전에는 없을 가능성이 많고. 왜냐하면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 2015년 이후에는 조금 뭐가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겠다. 예. 2008년도에 12살일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예. 그때부터 2015년 19살이 될 때까지 약 7년간은 없을 수도 있어. 자각을 못했으니까. 인식 자체를 예. 못했잖아요. 저 아빠가 의붓아빠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네. 이 성폭행이고 성추행이라는 거 몰랐다고 쳐. 네, 몰랐던 네. 것 같아 지금. 예, 예. 자기 친구한테 그쵸. 얘기해서 뒤늦게 깨달았으니까. 네. 그리고 그냥 즉각적으로 한국에서 그 얘기 듣자마자 뉴질랜드 가서 그냥 뉴질랜드 경찰에다 바로 고소해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던 건 명백해요. 그랬을 것 그러면 같아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했으니까 증거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가가지고 고소하고 예. 그때부터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가끔 이렇게 가정 내에서 성폭행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상습이니까. 그럼 이런 사건들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뭐 얼마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중요해요. 겪어보지 않았다면 진술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을 그 나이 때는 모를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진술하는 게 중요한데 다만 제가 염려되는 건 이게 횟수가 수천 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기억이 막 혼재돼가지고 명확하게 사건별로 다 기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게 또 전체에 영향을 예. 그래서 뚜렷하게 기억나는 제대로 된 예. 이 진술을 다른 거는 나 진짜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흐려도 좋은데 맞아요. 그 여러 건 중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는 기억에 딱 여러 남을 건 만한. 중에서 아주 기억이 뚜렷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몇 개를 제대로 제시하면 맞아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특신 상황이 돼요. 네, 맞아요. 특신 상황을 진술해주면 기소하는데 유리합니다. 예. 나오겠죠. 그 그래서 수천 번 중에 안 나오겠어? 조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조사, 이게 서초서에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얼마나 잘 끄집어내느냐는 것도 이제 조사자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예를 들면 질문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질문을 그러면, 하면 답도 뭉뚱그려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사가 아주 잘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교수님 근데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 사실을 예. 알고 나서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하죠. 엄마는 놀란 거지. 내 딸이 12살 때부터 내 남편한테 그렇게 당해왔단 말이야.
그거 내가 모르고 내가 몰랐다. 죄책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엄마가 그 사망했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요. 이게 죄책감 때문에 아마 친어머니가 못 지켜주고 못 지켜줬다는 그것 때문에 것 같은데 서초경찰서다 진짜 우리 홍 박사가 중요한 얘기했거든요. 우리 서초서 뭐 형사들 유능해요. 수사 잘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특신 상황,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요거를 좀 잘 끌어낼 수 있도록 어떤 수사 기법을 사전에 좀 잘 연구를 해가지고 신문을 피해자 진술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요놈 죄 지은 거 대가 받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특신 상황을 좀 잘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거 딱하네요, 이거. 엄마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다니까 좀 너무 딱한데. 네. 이게 뭐야?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이게 자기가 당하는 것도 모르고 수천 번에 걸쳐서 성폭행 당해왔고, 또 그래서 피해를 본 거고. 뒤늦게라도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다가 엄마가 또 버리서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그렇죠. 또 이제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조사나 이런 게 진행될 거잖아요. 재판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진짜 이거 피해자 이거 보호 제도 잘 이용해서 피해자도 진료도 해주고 치료해주고 되고 위로도 하면서 맞아요. 수사건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놈들이 진짜 이게 사람에게. 근데 이제 아마 이 계부는 아니 그냥 이런 그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예뻐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겠죠. 증거가 없다는 걸 본인도 알 거니까요. 요거는 좀 뭐가 나오겠죠, 그래도. 나오겠죠. 뭐라도 나오겠죠. 수천 번 중에 뭐 없겠어?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면 내가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날, 내 생일날. 네, 맞아요. 15살 되는 내 생일날 아빠가 케이크를 들고 오더니 뭐 어떻게 했다. 그날 어떻게 했다. 그거는 생생하게 기억날 수 있거든요. 그런 특신 상황,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다면 그런 진술을 잘 발췌해가지고 받아서 기재를 해야 돼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그 피해 수가 여러 번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사할 때 그냥 시간 순서대로 제일 뭐 과거에 일어났던 거 혹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자가 가장 잘 기억나는 사건을 추려서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본인 나름대로 기억에 남아 있는. 그런 거를 좀 추리면 유리할 겁니다. 아마 뭐 서초서에서 아마 잘 하겠죠. 믿겠습니다. 이거는 상응한 만큼의 대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쁜 놈의 새끼 이런 짐승들이 많아. 그러니까요. 계부가 친딸을 성폭행하는데 모른 척한 친모가 있어. 아이고 정말. 그 사람이 이제 실형 받았다는 건데. 네네. 친딸이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충북 청주 오창중학생 그 친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 그 유명했던 그 사건을 받아야 돼요. 이거 정말. 죄명은 당연히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유기 방임이지. 네네. 그럼 아동인 거 보면 아주 애기 같은데. 이 사건 그 사건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 왜 청주에서 친구랑 같이 그 했던 사건 있잖아요. 유서 써놓고 두 명. 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친모가 말이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 계부 편을 막 들어가지고 남편이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다. 좀 난리였었잖아요. 예, 맞네. 그거 그 청주산 사건 그 아파트에 수신했잖아요. 써놓고 그 놀러 온 딸의 친구도 건드리고.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딸은 수시로 건드렸고. 그래서 둘이 같이 투신했죠. 투신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그 엄마라는 여자가 그 아버지 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실형 떨어진 거예요. 아유, 아주 잘 떨어졌어요. 속이다 시원. 근데 너무 적어. 그러게 말이에요. 청주지방법원 형사 항소했었구나. 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유기 혹은 방임 혐의로 기소된 54세 엄마한테 원심에서도 1년 6월 줬는데 똑같이 항소심에서도 1년 6월 줬네요. 응? 이 친딸이 자기 현재 남편한테 성폭행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그 전에도 이미 분리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내쁜 거야, 방치한 거야. 저만 좋은 거야 그냥. 그 남편 편 들면서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게 사람이야. 그리고 굉장히 불성실하게 그 교수님 왜 일전에 한번 이야기하셨잖아요. 얘가 이제 그 딸이 피해자니까 경찰 조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 되면 당연히 엄마가 동행해야 될 거 엄마 아니겠어요? 동행 안 하면 애먹는다니까. 네. 미성년자 조사 받는 거는. 예, 근데 이럴 때 안 가고. 안 가. 그리고 또 경찰 조사에 차질 주는 거야. 예, 그리고 또 아니 여느 엄마라 그러면 애가 이렇게 두려워해도 괜찮아. 있었던 거 잘 얘기하면 돼. 긴장하지 말고 너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가 잘 얘기하면 돼.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 그러면 아무 안 간다고. 조사 중단시키고. 딸이 간다고 해도 엄마가 동행 못 한다고 그러면 예. 딸을 혼자 불러다가 경찰이 조사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게 돼 있어요. 피해 진술을 받아도. 그리고 또 서로 또 그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가 좀 억울하게 많이 불려와요. 예, 그렇죠. 세자니까 할 수 없이 법상. 그 담임 선생님 입회하에 이렇게 이제 조사받고 있으면 그때 보호자는 엄마가 이 여자 같은 경우 그래 그걸 많이 했대요. 나타나갖고 그만해. 내가 보호자한테 너 진술을 그만해. 이거 데리고 가버린대. 근데 그거 경찰이 말릴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법상. 그래서 방해하는 거야. 경찰 조사 받을 때 와서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 여자가 그런 짓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건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렇게 보면은 그 엄마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지금 딸한테 이게 좀 배타적이고 남편 계부 가해자 편에 조금 서 있다는 걸 알면 그런 상태인 엄마를 피해자 조사할 때 동행을 시키는 게 아이가 어떻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맞아요. 그게 그러면 애매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뭐 법상으로는 엄마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제1보호자예요. 1.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 제1보호자 엄마가 있는 이상 엄마가 입회하거나 엄마의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 보호자로서의 어떤 권한 행사한다는 거를 경찰이 제재할 수 있는 단지 저쪽 편을 든다는 그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일이죠. 가끔 보면 이제 아마 이제 아이들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제 성폭력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원스톱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엄마가 동행하는 게 어떻니? 너가 불편하면 엄마는 밖에서 기다리게 해줄게. 뭐 이런 절차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그럼에도 진행된 불구하고 건지. 예. 필요 없어요. 당신들 떠들지 마. 내 딸 내가 조사하고 검사하는데 내가 그 입회한다는데 왜 당신들이 챙겨내? 이러고 엄마가 밖에서 안 기다리고 들어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참. 그 이런 부분이 좀 어떤 안타까워요. 그 실무에서 좀 애로사항인 부분이 있어요. 맹점인 부분이 있어요. 얘가 지금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피해 사실을 어떻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렇지. 아빠 편이 명백한데 네. 그 아빠 편이 명백한 엄마 앞에서 아빠의 한 나쁜 행위를 얘기를 경찰에다 마구 얘기할 수가 없거든. 그래.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제 그건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아주 여령껏 해야 돼요. 맞아요. 정말 네. 그거 이제 그거 어려운 기법이지만 어려운 수사지만 네. 그렇게 좀 해봐야 돼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그 애비 의붓아버지 그 새끼는 대법원에서 25년 확정받았어요. 네. 그 25년 확정 받았는데 이제 이 엄마는 최종적으로 1년 6월 받은 거예요. 아유, 참. 이게 제명이 아동 유기 및 방임인데 제가 이것만 있겠어요. 이건 진짜 어떻게 친모가 결국 교수님 기억나시죠? 아이가 이거 적어놓고 하기 전에 이거 적어놨을 때 거기에 자기만.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 애는 있었잖아요.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엄마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애미라고. 이 애매해 진짜 이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또 의붓아버지도 아니고 친딸을 성폭행을 자기 남편이 하는데 엄마가 묵인하고 그 옆에서 그냥 오히려 막 말 못하게 하고 한 그런 사건 내가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간혹 있어요. 시켜버렸어요 부부네가. 정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 이상하게 예상치도 않은 짐승들이 꽤 있어요. 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이 엄마는 그래요. 남편 새끼 그놈 의붓아버지라는 놈 징역 25년 받았으니까 이 새끼는 거기서 아주 쎄빠지게 고생하기를 바라고요. 예. 이 엄마도 1년 6개월 동안 입장이 바뀌어갖고 내 자식한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가슴에 손을 넣고 1년 6개월 동안 지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응? 그리고 걔한테 어떻게 저승에 가서 어떻게 만날 거야? 아유. 자기 딸? 어떻게 만날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자식 앞세우고 참. 이건 뭐 서글픈 일들이 많아. 이게 지금 답답해요. 소년범 문제 어떻게 보면
이 가족 간의 어떤 그 성폭행 문제 이런 거 등등 우리 사회에서 이거 끊이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데 오늘 한 4가지 꼭지 이렇게 좀 선정해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네. 요 정도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